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소장님, 오늘은요,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요즘 물가 상승률이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뭐 물가 올라가는 게 장난 아니더라고요. 장난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 게 이 인플레이션을 대비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려면 우리는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네. 안전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네. 어떤 얘기 하실지 아시겠죠? 네. 느낌이 옵니다. 네, 빡빡 오시죠? 우리는 이 인플레이션을 대비하기 위해서 안전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네. 그 중에서도 가장 안전한 건 부동산이다. 네. 그러므로 고로 네. 우리는 부동산을 사야 된다. 네, 그런 거죠. 지금 사라. 이거죠. 지금 늦지 않았다. 네, 네. 네. 소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우리가 같이 합류해야 될까요? 네. 아마 지금 구독자분들은 네. 제가 무슨 말을 할지는 알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마 이제 구독자분들이 여기서 생각을 할 때,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효과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건 맞긴 맞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런데 부동산은 지금 하락하는 그런 상황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죠. 그럼 이게 배치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죠. 감으로만 네. 어렴풋이 하는 거죠, 네. 저희가. 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지를 알아야 돼요. 일단은 부동산을 사는 거는 해지 효과가 없다라는 거죠.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배짱이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이 맞긴 맞아요. 네. 맞긴 맞는데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네. 맞는 부분을 그럼 먼저 살펴볼까요? 어떤 네, 부분? 맞는 부분은 일단 안전자산이라는 거는 맞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벌어졌을 때 인플레이션 해지 효과는 있어요. 네. 근데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제를 항상 놓쳐요, 저희가. 네. 네, 그러니까 전제가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전제라는 게 뭐냐면 이 부동산이 안전 자산으로 있을 때 네. 유동적이지 않고 어느 정도 안정적일 때. 가격이. 예. 네. 자, 제가 여기서 명언을 하나 내리겠습니다. 네. 받아 적을 준비하면 됩니까? 제가. 네. 네. 폭등한 부동산은 안전자산이 아니에요. 폭등한 부동산은 안전자산이 아니다. 네.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상의 물가 상승률 이렇게 이제 완만한 상승이잖아요. 완만한 상승일 때 이거하고 비슷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 가격 움직임이 있다라면 이때의 부동산은 안전자산이에요. 네.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 부동산을 보면 이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돼 버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물가 상승률과 부동산 상승률의 괴리가 굉장히 커졌어요. 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내려가다 보면 심지어는 이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이 선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물가 상승률 그래프 밑으로도 내려갈 수 있다. 실제로 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그래프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있으면 떨어질 때 물가 상승률 밑으로 갑니다. 가서 여기서 기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거를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동적인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지식을 적용을 할지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항상 제가 보면 고정이에요. 고정. 네. 항상 고정되어 있어요. 뭔가가 항상 고정되어 있어요. 네. 세상은 막 움직이고 있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기준이 되는 거는 항상 고정이 되어 있어요. 진리인 것처럼. 그거를 탈피해야 돼요. 그거를 탈피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공부를 백날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항상 그 상황에 맞게 예. 좀 생각해야 그러니까 되는 거죠. 부동산은 안전자산인 건 맞아요. 근데 안전자산이라는 전제는 움직이지 않고 있을 때. 네. 근데 지금 얘가 폭등을 했잖아요. 폭등을 하면 다시 떨어지니까 얘가 안전자산보다 더 위험한 자산이 돼요. 그러니까 안전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건 맞는데 네. 이 부동산 지금의 부동산은 폭등을 했기 때문에 안전 자산이 아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지금 단계에서 안전 자산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부동산은 떨어져서 생각해야 되네요. 예, 부동산은 지금 안전자산이 아니에요. 물론 부동산 중에 안전자산도 있어요. 안 오른 거.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지방 부동산 안 오른, 덜 오른 지방 부동산은 안전자산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폭등하지 않은. 서울 수도권에 있는 그리고 지방 광역시 중에 일부들 얘네들은 지금 폭등을 했잖아요. 이거는 안전자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똘똘한 한 채. 네. 그래서 아예 더 좋은 거, 비싼 거 이런 걸 더 몰리잖아요. 네. 그런 게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훨씬 위험하죠. 다른 아마 그냥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가치, 화폐 가치 하락을 맞을 거예요. 너무 반대되는 네.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왜 틀리느냐. 여기서 제가 처음에 질문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아마 분명히 이걸 매칭시키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전제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전제는 뭐냐면 부동산 자산을 그냥 안전자산이라고만 고정화시켜 놓은 거예요. 그쵸. 근데 얘가 유동성, 움직이는 상황에 따라서 고점에 있을 때는 위험 자산이 되는 거고 저점에 있을 때는 완전 최고의 투자 상품이 되는 거고 네. 이렇게 변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왔다 갔다 이 그래프를 그리면서 우상향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단계에서 보면 떨어지는 폭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예요. 네. 심지어는 제가 이 물가 상승률 밑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물가 상승률 밑으로 간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보면 한 20년 지나고 보면 야, 부동산은 결국엔 우상향했구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수익률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떨어지는 그 낙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럼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때 떨어질 때 떨어지는 거를 갖고 있느냐 아니면 이때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바닥, 최고 바닥 근처에서 뭐 바닥을 완전히 알 수 없으니까 정확하진 않다라고 하지만 여기보다는 훨씬 떨어진 상태에서 밑에 저점에서 부동산을 보유를 한다면 수익률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게 이게 뭔가 틀에 박힌 생각으로 부동산은 안전한 자산이다. 네. 지금 같은 시기에 부동산에 집중해야 된다.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게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정말 고위험군이네요. 정말. 그렇죠. 지금의 완전 부동산. 네. 지금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은 완전 위험 자산입니다. 어렵네요. 아니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생각을 바꾸는 게 참 어려워요. 네, 어려운 진짜. 게 아닌데 네.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의 틀이 많이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상상이 잘 안 되는 것뿐이죠. 이거를 훈련을 해야 돼요. 항상 유동적인 상황을 그려낼 수 있어야 돼요. 어려워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네,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바뀌니까요. 그거를 계속 훈련을 시켜야 이제 그런 상황이 머릿속에서 막 저절로 그려지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또 생각한 게 부동산도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 그렇죠. 그 사이클대로 지금 고점이 있는지, 네. 저점이 있는지 그걸 또 그러니까 따져봐야 화폐 되네요. 중에서도 이제 그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일종의 안전자산, 그 탈중앙화라고 그래서 은행에서 이제 벗어나면서 전 세계적인 화폐로 통용되면서 수수료도 별로 안 떼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강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이니까 좋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8천만 원대까지 올랐을 때는 얘는 이제 위험자산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3천만 원대까지 떨어지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지금 이게 갖고 있으면 무조건 번다 이런 논리로 이거를 뭐라고 할까 합리화시키기에는 너무 많이 떨어졌잖아요. 맞아요, 지금 맞아요. 반토막이 아니고 지금 60% 이상이 떨어졌는데. 그냥 제 3자 입장에서 보기에는 버티면 되지. 뭐 어찌됐든 우상향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그 당시에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이게 정말 안전한 자산이라고 생각해서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타격이 더 클 것 같아요. 그럼요. 그냥 지금 8천만 원대에서 산 사람과 지금 만약에 그냥 지금 들어가도 3천만 원대에서 산 사람은 지금 완전 수익률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8천만 원대에서 산 사람은 마이너스 60%고 3천만 원대에서 산 사람은 지금 이제 수익률이 아직은 제로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이제 올라간다라고 쳐볼게요. 그럼 얘가 이제 5천만 원이 됐어.
그러면 8천만 원대에서 산 사람은 아직도 마이너스 40%고 3천만 원대에서 산 사람은 5천만 원대가 되면 플러스 40%가 되는 거예요. 그러게요. 이게 언제 들어가느냐에 따라 네. 결과가 달라지네요. 진짜. 그럼요. 유동적인 물건을 어느 시점에 그런 상황이 접해지느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오른 거는 어쩔 수 없이 다 위험 자산이 되는 거예요. 원래 제자리로 수렴하러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생각을 약간 좀 반대로 하는 것 같아요. 네. 많이 오른 거는 역시 이거구나. 약간 이렇게 더 물려드는 아, 건데. 네, 그렇죠. 그런- 예, 사람들이 오르는 과정에서는 그거를 내가 그 책정해 놓은 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 기준을 막 뛰어넘으니까 기준을 뛰어넘으면서 상승률을 그리니까 사람들이 역시 이런 거는 안전자산이니까 사람들이 맞아요. 몰리고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네. 그게 일정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언젠가는 떨어진다. 그러니까 예외는 없다. 예. 네. 오늘 시간은 진짜 이 인플레이션을 우린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 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안전자산이다. 약간 이런 틀에 박힌 생각은 좀 탈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단계에서 제가 명언 하나를 남겼습니다. 뭐였죠? 폭등한 부동산은 안전자산이 아니다. 네. 네. 항상 명심해야 될 것 네. 같아요. 나중에 되면 이제 폭등한 부동산은 안전자산이 아니다. 이현철. 네.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네, 진짜.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